대한민국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성장 엔진을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미, 중 간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당리 당량만 일삼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 선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신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퍼주기로 일관하면서 인기 관료만 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남겼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티끌만큼의 정책도 관심도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급증에도 아랑곳 없이 선심성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거덜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여당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물론 선진과학 강국 건설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7대 선진 경제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과 심장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에 과학기술이 나라의 미래이자 성장의 핵심이며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전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그리고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옳은 방향이며 제가 맡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이 아닌 기초과학 연구개발 예산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창업이 강한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생활 지원금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생태계 구축으로 세계 1위의 수출 강국으로 이끌고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고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약과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 또한 과학기술의 문제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의대 정원의 점진적인 증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로 국민들께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은 환자 곁으로 즉각 복귀해 주시고 정부는 필수 의료 전문의와 의사과학자 양성 또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의대 증원으로 타국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이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이며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의 엔진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외교이고 안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함께 과학선진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들 중에서 혹시 공개 발언 필요하신 분? 오늘 나온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집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주문받아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맞춤 제작하고 이를 동료 시민들이 계신 현장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특급 배송해드리는 국민택배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민택배 1호 사원이신 비대위원장의 저출생 공약 현장 배송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20번에 걸쳐 배송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개최한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를 기초로 공약화하였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서 공약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동료 시민의 삶을 챙기고 계신 우리 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미공개 택배 상품까지 정책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입니다. 국민택배 컨셉의 연장선에서 동료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단지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담아 국민 개개인 앞으로 직접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약집의 구성은 크게 중앙과 시도 공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중앙 공약은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필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10대 분야 정책, 38개 실천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185개 세부 공약을 담았습니다.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실시, 돈 정치 청산 등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10대 정책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일가족 모두 행복, 둘째, 어르신 든든 내일을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셋째, 민생 활력, 새로운 희망, 넷째, 소상공인 중소벤처 지원, 다섯째, 미래산업 육성, 경제제도약, 여섯째, 지역 함께 성장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노력으로 일곱째, 시민안전 건강지킴, 여덟째,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아홉 번째, 기후미래 녹색생활을,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째, 모두 함께 동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공약은 지난달 개소한 국민택배 2.0 지역 영업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해 정책 공약을 담았고 특히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책 공약집은 오늘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우리 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형태의 공약집은 오늘 발간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동료 시민께 다가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동료 시민의 국민택배 주문은 다음 달 선거일까지 계속 받아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공약 상품 배송은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처음 오신 이영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실까요? 들어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격차 해소 특위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된 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선을 준비하면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770만 명의 저희 중소소상공인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전달드리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양석 부위원장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양석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에서 선거 경험을 토대로 우리 당이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공개 발언에서 원하시는 예.
귀한 회의 시간에 짧은 공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이 그간 저에 대해서 수차례 도발을 하였었는데 제가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은 놓쳤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님께 빠른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에 오늘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에게 수차례 그간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서 저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유리한 게임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회 닿는 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 이런 것들, 허위사실 공표라면 허위사실 공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 씨가 2018년 코링크 PE에 53억 원 상당의 WFM 주식 110만 주를 무상증여하였습니다. 상장 주식 53억 원 상당의 110만 주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 PE는 최초 설립 자금이 1억 원인데요. 이 중에 8,500만 원, 즉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조국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조국은 알고 있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저에 대한 확실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억 상당의 WFM 주식을 받았다, 증여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회사의 설립자금 85%가 조국 장관 계좌에서 나왔다. 이것은 공소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발 빠른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 예. 정세정 의원님.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떤 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무당층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이 국회나 혹은 총선 등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이 백보드에 적혀 있는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1대 국회가 발의한 안건들은 모두 약 2만 4천 건입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나 결의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 5%가량이고요.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결의안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은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의를 하거나 혹은 공동 발의를 한 안이 결의되거나 하지 않았던 0건, 즉 0건을 기록한 3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 기록은 작년 7월 기준이고요. 그 3분의 국회의원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즉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무당층에게 전달드립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당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남은 3년을 우리가 아수라장 같은 또 정쟁이 아닌 정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발의하고 결의하게 될지 그 상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또다시 이 의석수에 의해서 어떠한 발의도 결의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공개 절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